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 깊은 가을 하늘이라는 표현이 요즘 하늘에 딱 어울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트 갔더니 벌써 햇밤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저 가을 남자, 예. 추남, 환희만의 기환이는 말이죠. 이 햇밤을 보면서 저처럼 아주 반들반들한 이쁜 햇밤 보면서 아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그래갖고 오늘 의상도 약간 좀 가을가을하게. 저처럼 반들반들한 햇밤이라는 거 보니까 밤 닮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군요. 아 얼굴형이 밤형인가요?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네, 자충수를 줬습니다. 아유, 기한 씨는 스스로 반들반들한 얼굴 딱 보면서 가을을 느끼는 모양이다, 야. 그렇죠. 네. 다행히. 네, 선생님. 저는요, 예. 집에 있는 어떤 그분을 보면서 네. 아, 진짜 가을이 오긴 오는구나, 이랬단 딱 느끼고 오호. 살아요. 아 그분도 약간 이제 저처럼 얼굴이 이렇게 밤형이신가요? 뭐. 아휴,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네. 아예 가을이 오면 그 사람은 왜 그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욕실에서 딱 나오고 나면 매련도 없어요. 그러니 예. 야, 어김없이 가을이 되긴 되는가 보다 이래 느끼고요. 이참에 하는 얘기인데 그 좀 썩 치우고 나오지. 그냥 내뺀다니. 예, 치우고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저는 치우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머리카락 빠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같이 좀 숙연해지네요. 요즘 저 역시 좀 그런 현상이 아니시군요. 자, 아무튼 뭐 저마다의 이유로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 마음이 좀 어두운 그런 시기지만 이 가을의 여유를 어떻게든 조금은 느끼고 계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아서 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7번 국도 가을 향기를 듬뿍 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가을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가을 하늘처럼 1년 내내 파란 하늘만 펼쳐지면 좋겠는데 물론 적당한 비는 와야죠. 예. 근데 날씨가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럼요. 뭐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공연, 행사, 축제 모든 게 날씨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예, 올해는 새사, 봄에는 저온 현상이 왔지요. 여름엔 뭔 비가 그렇다요, 맞아요. 올해. 어우, 진짜. 그러다가요, 뭔 태풍은 한 번 와서 정신도 아직 못 차리는데 겁부터 쳤지. 이러다 보니 농작물 이 피해가 이게 매련도 없어요. 예. 진짜 못하나?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뿐만이 아니고 사실 어업도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어 성어기인 가을에 이제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이 고등어 생산량이 무려 43.9%나 뚝 떨어졌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앞으로 가을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풍어를 이룰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정해진다고 하네요. 예, 지난 태풍 두 개가 특히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하이선 이 두 개가 우리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는데요. 네. 곳곳에서 피해를 입었고 또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우리 지역에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구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 저희 제작진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건 모습이 무척 안쓰러웠는데요.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주 태풍 마이삭으로 강원 동해안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뒤이어 태풍 하이선까지 북상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연달아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강원 동해안 지역 곳곳은 물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릉 진안상가 역시 태풍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40년 동안 물난이 계속 들어왔어요. 1년에 많으면 3번. 올해도 봐요. 올해도 2번 들어왔잖아요, 물이. 방파제를 훌쩍 타고 넘은 강한 파도가 맹렬한 기세로 항내를 뒤덮습니다. 집채만한 강한 파도가 휘몰아친 삼척시 임원항도 이번엔 무척 심각해 보입니다. 파도가 완전히 얼마나 넘치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무서웠어요. 정말. 가만히 망연자서 지켜보는 상황.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간 태풍 뒷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새파란 하늘은 어제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서 있기조차 힘들었던 경포호 주변. 햇볕만이 따사로이 내리쬐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태풍과 수해가 올 때마다 늘 불안에 떨던 우리 주민들, 이번에도 역시나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집기들이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건 씻고 말리고 그렇지 못한 건 모두 다 버려야 하는데요. 하루가 부족합니다. 자, 오늘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청소하기까지 이곳 사장님께서 밤새 이곳을 닦고 또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침수된 가전제품이며 못 쓰게 된 식재료들은 되돌릴 방법이 없는데요. 언제쯤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집합상가에서는 수해가 나면 청소를 해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빨리 한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수리 어저께 깨끗하게 다 해놨다 그래서 뭐 돈 몇 푼 벌려고 장사하는 이건 아니거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와서 그냥 가지고 저기 있는 게 낫지.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밤을 새우고 또다시 하루 온종일 매달려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지난 상가엔 식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 상가, 세탁소입니다. 세탁물은 미리 옮겨놓은 상태. 하지만 세탁기며 여러 부품들은 손 쓸 수가 없는데요. 이참에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습니다. 이런 뭐 여느 이쪽에 요 지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잠기는 게 일상생활이에요. 너무 슬픈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확 잠기면 사람들은 와보고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는데 우리는 뭐 올해도 봐요. 올해도 2번 들어왔잖아요, 물이. 그럼 앞으로 태풍 하나 오는 게 그게 또 얼마나 올지 몰라. 덤덤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데요. 대체 왜 강릉 경포 진안 상가는 비만 좀 왔다 하면 상습 침수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포 진안상가의 수해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조류지를 만들면서 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볼을 만드는 거죠. 작은 볼을.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물량이 경포호수로 들어와서 제1침수지역이 농경지고 제2침수지역이 진안상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2번째 문제가 되는 곳인데요. 호수가 넘었을 때 이 물이 다시 용유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지역을 침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수문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 3번째는 저 보이시는 다리입니다. 다리 밑에 50cm 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기도 보를 설치해야지만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유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이 3군데에 보를 설치해서 더 이상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처가 이거나 이번에 피해가 컸던 보지 않곤 믿기 힘든 광경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원래 지금 바닥이 원래 이런 건 아니죠? 여기 도로가 근데 와. 눈앞의 상황은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 방파제는 소용도 없어 보입니다. 탈퀴듯 넘쳐나는 대형 파도. 비바람은 위협적으로 다가와 송두리째 삶의 터전을 빼앗습니다. 뼈대만 남은 항구는 수습할 일만 남았는데요.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임원항 주민들, 풍어제를 올립니다. 마을의 안녕과 어민들의 안전, 그리고 풍어를 이루길 바라며 정성껏 마련한 자리. 평화의 바다에서 넘실대는 만선의 부푼 꿈이 아니라 잿더미 위에 마련한 이번 풍어제는 그래서 더욱 간절하고 그래서 더욱 더 애잔합니다. 풍어제 준비를 직접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항상 남편들이 바다 나가 있으면 걱정이 돼요. 무슨 뭐 사고나 일어날지 이런 그걸 인해서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서 더 그런 마음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 태풍은 진짜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온 동네를 다 이렇게 삼켜버렸어요, 진짜. 마을을 집어삼킨 그날의 악몽은 무인 카메라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이게 CCTV에 여기 앞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이때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거든. 다시 봐도 아찔한 상황.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주민들의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런지 원래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15년 살면서 이런 일이 그러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심한 피해를 겪지 않았다는 임원항 일대. 대체 왜 이번엔 피해가지 못했던 걸까요?
이번에 유독 이렇게 심한 피해를 입은 원인이 뭐라 생각하시나요? 저 TDP가 집안이 자꾸 내려가니까 방파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 원인이 방파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파도가 이제 방파제 넘어와가지고 내양 안에 이제 어선들의 이제 침몰을 시킨 원인이. 물폭탄이 떨어진 가게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품 지금 손해나 또 피해 보신 건 어느 정도 되세요? 물품 피해 많이 봤죠. 저기 안에 가게 안에 물이 전부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 막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못 쓰죠. 못 쓰게 됐어. 마이삭이 오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또 하이선이요. 네, 하이선이 왔죠. 이 모든 게 다 반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재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상까지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뭐 어떻게 나올지조차 지금 가늠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게 우리 상인들을 대표하시는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바라는 거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빨리 응급 복구라도 해서 상인들이 하루 빨리 나와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 반복된 재해는 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유, 참 저런 거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 못해 예. 너무너무 아프다니요. 예. 저래 생활 터전이 매른도 없이 이래 됐으니 이걸 어떡하면 좋소. 그리고 이거 복구를 원래 상태로 하려고 보면 그게 뭐 언제라는 딱 참 기약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장사를 할 수가 있어. 장사를 못하니 뭐 수입이 있나 돈이 있나. 그게 점점 마이너스는 쌓이고요. 이런 거는 누가 보상을 해줘 도대체.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진짜 이 똑같은 피해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요. 자연현상이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쳐도 좀 반복되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런 피해를 보강하기 위해서 안전조치하고 응급복구에만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우리 네, 모두가.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정부 당국은 물론 이고요.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난 9월 7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누구 생일이래요? 누님 제 생일은 1월 28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일 아니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시기를 보니까 권 매니저? 우리 7번부터 100회 특집 벌써 됐나? 아닙니다. 100회는 아직 좀 남았고요. 남았고요. 예. 9월 7일 아마 낯선 날이라는 생각들 많이 드실 텐데요. 아하. 경력 단절 예방의 날입니다. 여성들이 육아 또 가사 뭐 이렇게 사실은 그 남자분하고 똑같이 일을 해도 또 육아와 가사를 또 전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남성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는 반대로 또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차별을 또 받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위직 진출도 유리천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불평등한 상황도 겪게 되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유, 참 이런 거 지그리면요. 네. 진짜 입만 아파요. 아이고. 우리 여자들도 정말 사회생활 하면서 능력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다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 건사해야지, 집안 살림해야지, 또 그분 또 뭐 받들어야지 이러다 보면요. 사실 내 주변에도요.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그 직장 그만두고 못 가는 네. 사람이요. 아주 셌어요. 예. 그래서 바로 가정이나 또 이런 기업 내에서 양승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실현하고자 지정한 날이 바로 경력 단절 예방의 날인 겁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경력 단절이라는 게 어떤 여성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렇습니다. 외쳐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오늘날 지원 정책들이 더 많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데요. 그렇죠.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한윤희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아 강원도에 8개, 그리고 전국에 15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강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강릉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직업 훈련을 위해서요. 네. 이렇게 뭐 나름대로 준비된 프로그램들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올해 2020년도에는 5개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멀티 격리 실무자 과정, 창업을 위한 원예 치료사 과정,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과정, 치매 예방 전문가 과정, 급식 조리사 과정 이렇게 5개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지금 잠깐 얘기만 들어도 네. 좀 체계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런 어떤 센터의 지원과 좀 도움을 받으려면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사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혹시 맞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지요? 아니 뭐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네, 경력이 단절되고 미취업 여성이면서 취업 의지가 강한 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된 이후에도 네. 센터의 어떤 지속적인 좀 도움이나 지원을 계속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그런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취업 지원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인턴십 지원 제도라고 있어요. 인턴십 지원. 네. 인턴 근무를 통해서 실무 경력을 쌓고 그리고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함인데요. 우선 1인 기준으로 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네. 3개월 동안은 업체에 80만 원씩 3회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인턴 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상용직으로 전환이 된 후에 뭐 고용 유지가 3개월 이상 유지가 됐을 때 네. 본인에게도 받을 수 있는 취업 장려금 6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업체 현장 점검이라던가 그다음에 취업자들의 고충 상담을 하고 고용 유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취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내가 취업했어요. 근데 잘리지 않도록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잘 계속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시스템도 좀 있어? 네. 세일센터에서 그 취업자 사후관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컴퓨터 그 역량 강화 교육이 2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고용센터나 아니면 HRD 넷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본인이 지원을 받으시면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담당하시니까 잘 아시긴 할 텐데 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혹시 팀장님께서도 경력이 단절됐던 그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됐었고요. 5년 동안 육아를 위해서 경력 단절이 됐었고 센터에서 그 격리 실무 과정을 진행하고 교육을 받다가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시게 센터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그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던 분들도 그것을 잃을 수 있는 어떤 그 환경도 지금 되는 거고 반대로 또 그래서 또 오히려 구인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업종들이 새로 어떤 네네네. 분위기가 있을까요, 요즘에? 강릉은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무직, 여성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이 또 사무직인데 사무직의 구인권은 많지 않고 지금 신규로 요양보 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구인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뭐 간호사라던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이런 파트로는 구인권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고 취업 의지만 있다고 하시면 현재 나와 있는 구인권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실정입니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네네. 이 참 코로나 시대에 이 여성들이 진짜 현명하게 일자리를 요에 찾거나 혹시나 이렇게 창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팀장님이 꼭 앓고 쓰고 싶은 팁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앓고 주세요. 네.
꿀팁.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집에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구직자분들께서도 정보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좀 잘 참여하신다고 하면 현명한 일자리 찾기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는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세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지원을 받으신다면 혼자 하기 막막했던 창업에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 이 취업의 문이 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길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궁금한 사항이 좀 더 있다 했을 때는 전화 상담도 가능한 겁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죠. 네. 전화 상담 가능하시고요. 요즘에는 비대면 상담이다 보니까 예. 전화가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어쨌든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셔서 본인에게 원하는 교육, 희망하시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예. 대표 번호는 643-114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막 나가고 있어요. 네. 자,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 또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 이제는 용기 내셔서 방법까지 일러드렸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시면 분명히 환한 빛이 켜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신 강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한윤희 팀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수 싸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지치면 지는 것이고 미치면 이기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예. 그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강남 스타일이 나올 때까지 아마 싸이는 이 음악에 거의 미쳐 있다시피 그렇죠. 심취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가수들이 아마 이 얘기에 공감할 것 같아요. 네. 예, 이건 뭐 가수뿐만 얘기가 예. 아니래요. 어떤 분야에도 다 마찬가지래요. 우리고 사실 뭐 지치고 힘들 때 우타하든지 용기를 번쩍 내고 이를 깍깍 물고 이겨내야지만 그렇죠. 빛이 보게 되는 거라고요. 맞아요. 요즘 트로트 가수들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무명이라는 이유로 정말 오랜 시간 힘들었잖아요. 예. 하지만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까 요즘처럼 아주 큰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고독한 길일 겁니다. 그 한 길을 넉넉히 걸어온다는 게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렇게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오다가 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행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가수 임혁 그리고 김기라 이 두 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또 가득 채워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오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눈물 젖은 목포항의 임혁, 수곡동 사랑 김기라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보헤미안 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언제나 항상 노래하는 보헤미안이라고. 당연하지. 예. 김기라 씨도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요? 네. 근데 저는 들을 때마다 지금 그 임혁 씨를 보면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노래를 아주 잘 하십니다. 가수가 당연히 노래를 잘 하는데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시고 이렇게 신의 계열, 신의 경지? 어떻게? 저는 지금 부르면서 내 던지고 나서 또 후회하는 게 많습니다. 30-40년 노래 하신 분들도 여전히 매일매일을 그렇게 순간순간을 내 노래를 모니터하고 또 반성하고 또 새로운 걸로 바꿔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음악을 우리가 녹음실에서 녹음을 금방 오케이가 됐어요. 제가 사인 오케이 미국으로 갑시다라고 하고 차에 타서 CD를 이제
금방 불렀던 모니터, 모니터 예. CD를 트는 순간 또 후회스러워요. 뭔가 아쉽고. 이제 부족한 것만 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이랬으면 아니 이렇게 엄격한 제 이런 자신에 있어서. 작품자가 제 자신에 있어서는 그럼 김기라 씨 그렇습니다. 혹시 녹음할 때 그 옆에서 프로듀싱을 해주셨나요? 당연하죠. 그럼 어떠셨어요? 김기라 씨는 그 당시 수곡동사랑 녹음할 때 지금 말씀하신 임혁 씨의 어떤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노래하셨나요? 아니면 쉽게 그냥 통과됐나요? 잘 몰랐죠. 네.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어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걸. 그리고 우리 김기라 씨 목소리가 노래할 때 민혜경 씨 목소리와 약간 흡사한 느낌이 난다라고 배롱나무님이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 아까는 누구 다른 친구 진미령 윤복희 씨. 좀 윤복희, 진미령, 남희 씨. 남이도 있구나. 남이 목소리가 맞아요. 있구나. 그게 좀 예. 라디오 가든 행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인공 임혁, 김기라 두 분 중에 지금부터 김기라 씨의 라이브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항조의 가지마를 김기라 씨가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꽃바람 타고 떠나간대요. 나를 두고 떠나간대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가 끝이라 말을 하네요. 울지도 마요, 작지도 마요, 마음 편히 가게 해줘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오라버님 노래 네. 뭐 고향이 좋아라든가 이런 노래도 부르신 적이 있어요? 라이브? 네, 잘 불러요. 이 창법하고 어울립니까? 네, 그래도 예를 들면 어떻게 부르는 아니 제가 살짝만 좀 부르면 네. 그러니까 큰 오빠가 말씀하시기를 예. 네가 부르면 트롯이 아니다. 트롯이 아니다. 그래 예. 맞습니다. 네가 부르면 그렇게. 트롯이 아니다. 네. 그 비브라토를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야 살짝 되니까. 들어보고 싶어요. 그 비브라토로 그걸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고양이 지금 좋아. 무반주로 살짝만 어떻게 타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이거 불러도 창법이 나오는구나. 괜찮은데요 이렇게 부르니까? 좋죠. 맞습니다. 좋아하시던데요? 네.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가수는 창조를 자기 스타일로 해야 되니까요. 사석에서 한 얘기인데 김계라 씨가 어제 아픔을 겪으셨다고. 예. 16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네. 키우신 거군요. 네. 어유. 그러니까 몇 년을 함께하고 이런 그 반려견하고는 서로 마음의 대화를 하죠. 그렇죠. 이제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네. 그냥 다 통하는 거죠. 서로 말하면 눈빛만 다 봐도. 그리고 이제 웬만한 우리가 언어 구사하면 다 알아들어요. 예. 불편한 게 없어요. 내게 돌아와 다시 돌아와 초라해진 그대 모습이 너무 싫어. 매몰차게도 나를 떠났다. 당당한 당신은 어디로 갔을까. 가수 임혁, 그러니까 뮤지션 임혁, 아티스트 임혁의 인생을 언젠간 수많은 세월이 더 흐른 뒤에는 정리를 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아마 그날 그러겠죠. 이 노래가 흐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울 것 같아. 이 노래를 만들면서 인생이라는 곡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노래 만들 때 좀 처절했어요, 제가. 정말 나 혼자 내가 좋아서 이 길을 가는데 정말 그런 감정 느낌인지 모든 알겠어요.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은 바람이었나 아침에 피었다 가는 이슬처럼 꿈 같은 순간들이 스치듯 다가와 먼지 되어. 노래하는 보헤미안 임혁. 참
참 멋지다 야. 예. 아니 그 신명수 선생님도 뭔가 이런 그 호구가 뭐뭐 하는 뭐 그러니까 한번 지어보세요. 요즘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참 그러면 나는 사투리 화가 신명수. 아 이거 어때? 화가시니까. 사투리 화가 신명수. 오. 그 여러분이 혹시 모르실까봐 지금 강조해드리면 정말 뛰어난 화가시고 그렇죠. 미술의 또 대가이시니까. 강릉의 피카소. 아유 참. 사투리하는 화가 사투리 화가. 아유 괜찮네요. 참. 아 평소에 또 화가 많으세요 또. 그래. 예, 예. 아니 그건 아니래요. 그 화가이기도 하시지만 또 화가 많으시죠. 코로나인 글이. 아, 그렇군요. 아무튼 네. 이렇게 멋진 수식. 지금 여러분도 나는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까 지금 TV를 보시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나뿐만 아니고 가족분들도 저기 함께 현수 형님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뭐 지금 예.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없습니다. 실패. 방송하는 예, 알겠습니다. 실패. 자, 다음 행쇼도 부지런히 또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행쇼도 기대해 주십시오. 요즘은 사계절 뭐 언제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 뭐니 해도 그래도 제철 과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말을 해서 뭐 해요. 하여튼 제철에 나는 게 제일 신선하고 달고 맛있고 그리고 영양면에서도 뭐 최고지. 그렇죠. 자, 지금 이맘때는 말이죠. 과일의 여왕 포도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네. 예. PD 오빠, 환희 포도 먹고 싶어 또. 예. 아이고야, 저걸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아, 예.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요즘 그 동해 대구 마을에서는요 제철 맞은 포도 수확이 한창이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콤달콤한 포도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다짜고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환희 기환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뭐게요? 딱 보니까 모르시는 눈치 같은데 힌트 나갑니다. 기환이 그 과일 먹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애교 죄송하고요. 자, 정답은요 바로 포도입니다. 근데 포도는 저는 사실 제철이 지금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합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영양 많고 새콤달콤한 포도 맛보러 동해 대구리로 가보시죠. 해마다 이맘때면 달콤한 향으로 가득한 이곳 동해 대구마을에 한 포도 농가를 찾았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포도다. 포도가 여기 있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시죠? 아 여기 계시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좀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 한참 뭐 포장 이렇게 하고 계셨나 봐요? 예, 포장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 상식선에서는 이 포도는 원래 이제 8월에 먹는 걸로 좀 알고 예. 있는데 지금 9월이란 말입니다. 예. 진짜 제철 맞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캠벨은 9월 달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캠벨 포도가 어떤? 캠벨이 여기 이게 품종 이름이 캠벨이었구나. 예. 저 하나 먹어봐도 되나요? 예, 드셔도 돼요. 너무 새콤달콤해요. 아, 그래요? 너무 맛있네. 이게 제철이라는 거죠, 지금? 예. 그 수확철입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죠. 우리도 지금 수확철이에요, 지금. 일손이 좀 모자라시죠? 예, 도와주면 고맙죠. 한 박스 보통 한 12개 정도. 한 20박스만 따면 돼요. 하루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저기 송박스 240. 개수는 세지 말고 따면 돼요. 예, 하나만 더 먹고. 예. 기환 씨, 얼른 일해야죠. 여기입니까, 사장님? 예. 오, 야, 엄청 깊네요. 예. 끝까지 있네. 예. 조금만 더 들어가시죠. 와, 이게 다 포도라는 거죠? 예. 완전 그냥 포도 천국인데. 예. 근데 저 사장님 죄송한데 이게 좀 너무 좀 낮은 것 같은데 높이가? 제 키에 맞춰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도를 빨리 좀 따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따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이쪽에서부터 이제 포도가 다 익었을 거거든요. 처음에 딸 때는 이제 이쪽에 처음 따니까 한번 이렇게 찢어보고 여기에. 찢어보고. 예, 여러분 잘 익었죠. 와.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게 새카맣게 100% 다 잘 익었으면 이렇게 따면 되고요. 딸 때는 네. 여기 꼭지에서 네. 꼭지하고 종이하고 한 중간 지점에 너무 이쪽에 꼭지가 길게 붙어 있어도 안 되니까. 한번 지금 갓단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런 포도가 잘 익은 거예요. 예. 진짜 색깔이 정말 그 거무스름한 게 예. 잘 익은 거 맞죠? 예.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예. 저 사장님 죄송한데 예. 여기 보면 이제 포도 표면에 이렇게 예. 이제 하얀색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 하얀 원래 보이는 거 거는 아니에요? 농약이 아니고요. 네. 여기 이제 포도가 이제 익으면은 포도에 분이 생기는 거예요. 분. 분. 예. 분칠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게 왜 생기는 거? 당분이 이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분을 주체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군요. 예. 당분 표출하고. 그렇죠.
아 그럼 이게 있는 게 이제 달다는 그럼 잘 익은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잘 익었으면 요 가지는 거의 다 익은 거예요 이제. 이거 다 따시면 돼 이제. 한번 따보세요. 본격 일손 돕기에 나선 리포터. 배운 대로 척척 제법 잘하는데요. 탐스럽게 익은 포도를 따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 봅니다. 적성을 뜻밖의 적성 발견했습니다. 예, 좋아요. 네. 아버지의 뒤를 이어 51년째 포도밭을 일구고 있는 베테랑 농사꾼 안효순 씨. 아 저쪽이구나. 네. 올해 망고 포도라 불리는 신품종 샤인 머스켓을 재배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요. 진짜 넓네요. 와 이게 형님 일단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다예요 샤인 머스켓은? 예. 차이는 많이 심지 않았어요. 차이만 한 100평요. 아왜 이렇게 조금 심으셨어요? 아 그래도 우리 집에 찾는 사람들은 네. 캠벨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직은. 아직은. 네. 그럼 샤인은 뭐 지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예. 이제 이거 올해 이제 첫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열매 맺은 건데. 진짜요? 예. 근데 이거 지금 따도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아직 저기 익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조금 빠르거든요. 아, 좀 발라요. 예. 오. 샤인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있거든요. 오. 이제 익기 시작하네요, 이제. 야, 아니, 너무 실한데요? 예. 이 올해 첫 수확한. 그렇죠, 예. 야, 사장님이 올해 첫 수확하신 이 샤인 머스켓. 달다. 야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안에 촉촉하냐면요. 어제 입술이 좀 건조한데 아유 약간 립밤 대신에 이렇게 사용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아주 그냥 과즙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 먹어보고. 제가 너무 맛있게 먹죠. 어떠세요? 굿. 굿. 진짜 굿.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탱글탱글 잘 익은 포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포도 요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짜고짜 사모님께 저 포도로 좀 애교를 한번 좀 부려보려고. 기환이 포도 먹고 어떤 요리를 해주실지 여쭤보기 전에 딱 요건 알겠어요. 요건 누가 봐도 이 식빵에 그 잼 이제 발라 먹는 포도잼 요거 맞는 거죠. 네네. 네. 일단 요거부터 일단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네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야. 와 제대로네. 어우 잼도 그냥 좀 더 먹어도 되나요? 야 너무 맛있네. 찍어 먹어도 되죠? 네네. 네. 이번엔 첨가물 제로 100% 포도 주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거의 지금 포도 한 송이가 다 들어갔네요. 네. 이 다른 거 안 들어가고 그냥 오로지 포도로만 네네네네. 가시는 거예요? 네. 그냥 타는 주스하고 맛이 틀리죠? 비교가 안 돼요. 식빵과 포도즙.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그 식전 음식 에피타이저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도 배고픕니다. 혹시 그 메인 요리는 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기 포도 수제비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걸 해드릴게요. 수제비. 네. 와. 포도 수제비예요. 포도 원액을 갖다가 밀가루 반죽에 섞어가지고 같이 만들어 거거든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게 그 보통 그 수제비 생각하면은 약간 색깔이 그 뭐랄까 아이보리 그 색인데 이 포도가 들어갔다고 여기에. 그래서 그런가 진짜 약간 좀 보랏빛이 도네요. 새콤달콤한 포도와 쫀득한 수제비의 만남은 어떨까요? 달라요. 진짜. 좀 들리죠. 포도즙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달달해요. 아니 매일 이렇게 포도 드시니까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사실 이게 농사라는 게 좀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무조건 다 예쁘고 탐스러운 거 이런 것만 먹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새싹이 자라는 것부터 출하하는 과정까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뭐 판매하는 과정이나 저희가 이렇게 여기 뭐 포도가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흠이 있어도 그 농사꾼의 마음을 조금만 좀 헤아려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늘. 뜨거운 햇살 아래 알알이 엉근 포도. 올해도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과일의 여왕. 올 추석엔 새콤달콤한 포도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 장마와 태풍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 포도가 그래도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서 다행이네요. 근데 이 대구 마을이 왜 포도로 유명해진 겁니까? 일단 뭐 한국 지리나 어떤 풍수 지리학 쪽으로 좀 봤을 때 제가 좀 공부를 했거든요. 일단 그 석회암 토양이 풍부합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칼슘이 좀 많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동해바다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해풍을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네랄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 사장님이 직접 사랑과 정성과 애정과 이 땀과 노력을 그냥 한 바가지 담아서 재배를 하셨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세수야 그동안 포도 이러면요 그냥 썩썩 쎄서 그냥 먹거나 뭐 아니면 주스나 먹거나 이랬었는데 아니 저렇게 포도 수제비를 앓고 주니 이야 그거 괜찮아 보이네. 포도가 지금 제철입니다. 여러분도 포도 즐기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즐거움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각종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회식이 줄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늘었다라는 건 이건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이 부끄러운 자화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코로나 때문에 음주 단속을 안 한다 요래 생각을 해가지고요 술을 한 잔 먹고도 운전대를 잡고 요런 사람들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당치 안 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단속 방법이 바뀐 거지 단속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측정기를 이제 입에 대는 게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대신에 입에 대지 않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서 변함없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죠. 예, 뭐 단속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술을 마시면 그것이 뭐 한 방울일지라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아예 우리 몸에 배인 상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7번 국도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소가 쏘야. 52만 5,600분의 귀한